11번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뭐 한국의 정부 수립과 관련돼서 뭐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연대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한국의 독립을 연합군 측에서 최초로 약속한 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죠. 제일 먼저 이 나의 카이로 회담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게 11월에 있었고 포츠담 선언이 바로 해방 바로 직전인 1945년 7월에 있었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국회상회의 이후의 결정에 따라서 1946년 3월에 시작이 됐죠. 2차는 1947년이고요. 좌합작위원회 구성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공전이 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바로 직후인 1946년 7월에 중도 좌우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합하여서 좌우합작위원회 구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남한 단독 총선 50총선에서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 선포되고 이어서 북한도 조선인민공화국을 1948년 9월 9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나가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나가다 그 다음에 라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에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자, 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이제 그 기억밖에 없는데 일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경기도 비무장지대는 2017년에 등재된 복합유산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죠. 비무장지대가 뭐 이렇게 됐다면은 이건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이 땅에 뭐 평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이란 건 다 빼버리세요. 그럼 정답은 2번 밖에 없네요. 자 한국에 갯벌이 있는데 충남 서천 갯벌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2020년 가장 최근에 등재된 게 맞습니다. 자 반구대 암국화 울주 천전위 암각화 이게 2019년에 등재되었다. 복합유산이다. 뭐 이런 소식 못 들었죠?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좀 알아둘 것이 이제 그 한국의 갯벌 전에 이게 그 일종의 그 자연과 관련된 유산이죠. 2007년에 제주도의 그런 화산 그런 지형과 관련돼서 이게 그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이후에 갯벌이 두 번째로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없었다. 자연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3번 보기의 왕의 제의시했던 사실 온 것은 길림성 활용에 확인된 벽화고은 정뭐의 넷짜리 딸인 정효공주 그 다음에 이 다음 발의 3대 왕인 문왕이 되겠죠. 바로 문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완비한 것은 8세기 초 선왕 때가 되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최대 영토 동모산의 나라를 건국했다. 이건 대조영 고왕이 되겠죠. 698년. 자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군왕보다는 국왕이 더 승격이 된 거죠.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 바로 762년에 바로 문왕 27년에 이제 그 발해 국왕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발해 군왕으로 책봉된 사람은 고왕 대조영 때에 원래는 그 진이라는 나라였는데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발해라고 알려진 것이죠. 그다음에 장문유가 이제 당을 선제 공격했다 뜬주. 이건 발해 이대왕인 무왕 때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 가나 조약 사시에 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행정권을 장악한 거.
한일 신협약이죠. 1907년 7월에 체결이 됐고요. 한국 황제 폐하는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한일 병합조약이죠. 1910년 8월. 요 사이에 쓰던 일이에요. 안중근이 이토 이름을 찾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909년 10월 26일이죠. 헤이그 특사를 비밀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었다. 이게 그 1907년에 그 바로 그 한일 신협약 바로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략 한 6월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주기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서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거 을사조약이죠. 이건 1905년 11월. 이거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1907년에 보냈다가 이걸 비밀로 강제 퇴위당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대한국 국제 이건 1899년이죠. 예. 전제 군주제 황제권을 강화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에 해당하는 단체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부하기 위해 뭐뭐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중국 본토와 관련인데 가장 힘든 건 대한민국 14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게 1919년이고 이로부터 4년 후가 되면은 1932년이 되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4월 26일, 그 윤봉길 의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1919년 11월에 결성이 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주로 의열단은 1920년대에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예. 1932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 홍콩공원 정답은 윤봉길과 관련된 거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채호는 이 단체의 노선으로 민중의 직격혁명을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1923년 의열단 강령이죠. 예, 의열단과 관련된 것이고 동북항일 연군과 연결하여 보천부의 일본 경찰 지소를 습격하였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보천버 전투죠. 1937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조국 강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에선 동북항일 연군 한인 유격 때도 김일성이 이끌었고 조국 강복회도 이끌었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원봉 지휘 아래 이게 바로 의열단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국전황 때 족장이 지배하던 2세기 말 오부를 행정구역으로 계루부, 소노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동서남북 지방 진짜 그 방위적인 성격인 그러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 것이죠. 부족적 성격에서 국가 행정 정식 그러한 방위명을 딴 그러한 구역으로 개편한 것이고 고구관왕 때 모용황이라는 사람이 선비족이죠. 342년 침입해서 태조왕의 도굴이 무덤이 아니라 고구관왕의 선왕인 미천왕의 무덤이 도굴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문자명왕 때 부여가 고구려에 병합이 됐고 동천왕 때인 244년에서 245년 위에 광고금의 신념으로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보기의 저술과 보기 2의 저술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에 속하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한 사람은 아마 대동운부군옥하고 패간잡기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대동 운부 군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편이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류한 것인데, 그 운에 따라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듯이, 그 운에 따라서 일종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역, 니은, 디귿을 대듯이, 그 운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일단, 다가 이제 이제 여기 디귿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폐관 잡기. 폐관 잡기가 리을하고 연결되는데, 단군 이래의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편찬한 사전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관 잡기란 건 사전이라기보다는 뭐 잡기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분류사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간에 떠도는 그러한 설화 같은 것을 모아둔 것이 바로 흔히 폐관 문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문집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남이라는 건 뭐 어휘 뭐 모음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벌제도와 적서차별을 폭로한다. 이건 말이 안, 예,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하고 니은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하고 기역이라면 틀린 내용이 맞을 텐데. 자, 근데 나하고 기역이 연결이 있어요. 자, 노골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노골대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노골대라는 것이 바로 역관들을 위한 중국어 학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그러니까 중국어 학습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나하고 기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하고 니은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문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이건 관청과 관련된, 그리고 리라니까 이제 관리들이 알아야 될 어떤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이문집남이라는 것은 명과의 어떤 외교 문서를 모은 것을 우리는 보통 이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려운 어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명이 이제 뭐 꼬투리를 잡고 뭐 이렇게 정도전이 이게 뭐 끌려가 막 소환을 하기도 했었죠. 외교 문서 명 주원장이 신기를 건드린 거 이런 거 피하려면은 명과의 외교 문서에서 어려운 어휘 이런 것 등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표전문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것 등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할 수 있는 집남이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문집남은 외교 문서 작성을 위한 어려운 중국 외교 문서 어휘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골대라는 것은 이제 중국어 역관들을 위한 실무 학습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동운부 군홍이라는 것은 이제 단군 이래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해서 편찬한 일종의 사전류가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운에 따라서 뭐 기역리들 하듯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요. 폐관잡기라는 것은 이제 어숙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정리한 한간에 떠도는 뭐 그런 설화 이런 것 등을 잡다한 것을 잡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의 전투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고려말 외구 침략 격퇴한 장군과 관련된 것이네요. 정기라는 사람이 최무선의 합포를 이용해서
관음포에서 크게 물리쳤죠. 이거 전이 나세 최무선의 진포 전투예요. 그 다음에 박위라는 사람이 쓰시마 정벌, 그러니까 창왕 때죠. 1389년. 최영의 홍산대첩 1376년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황산대첩이지. 이성계 소년 외장 아지발도를 신계하들처럼 타살한 황산대첩은 1380년인데 이거 뭐 진포 전투랑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건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같은 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순서는 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 고조선의 흥망성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의 서파를 살해했다. 자, 이 서파가 고조선의 우고왕 때 왔다가 무리한 공물 같은 거 요구했다가 관철이 안 되자 마중 나온 우리 고조선의 관리를 죽이고 갔죠. 오히려 요동 쪽에 어떤 관리로 임명했죠. 한 무제는.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파를 살해한 것이 고조선 멸망 1년 전인 BC 109년에 있었습니다. 우고왕이 살해됐다는 것은 고조선이 망하는 BC 108년이 되겠고요. 자, 연나라 징계 침략으로 고조선의 영향이 기존의 그 요동 지역에서 대동강 쪽으로 중심이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서방 2000리를 뭐 상실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연나라 그 징계 침략이라는 것은 위만 조선 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이 그런 중국 통일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위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전국 시대. 따라서 잘 모르더라도 뭐 BC 한 3세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 뭐 BC 284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한나라가 창해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조선이 영역은 상당히 넓지만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느슨한 연합주의예요. 그래서 그 예군 남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민들 30만 호를 이끌고 한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믿지 못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자 여기에 이제 창해군을 설치를 했다고 BC 128년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와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순서는 그렇다면은 연나라 징계 진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나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나라 가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기의 설화와 관련 있는 국왕의 재위관 중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찬 김주원은 상제가 되고 왕은 각간으로 두 번째 재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서열 1등, 2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김헌창의 아버지가 되죠. 이런 유리한 상황인데 왕에 오를 수 있는 근데 이 왕 김경신 이게 이제 원성왕이 되죠. 왕이 되었어요. 뭐 왕이 그 결정을 하는 이제 화백회의에 이제 출석하기 전에 김주원 집 앞에 뭐 개천이 불어나서 못 가게 됐어요. 어떤 김경진 세력에 아마 원성왕 세력에 그런 뭐 정권 장악하고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불만을 품은 김원창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됐죠. 원성왕 하면은 유명한 것이 원성왕 4년에 있었던 독서 상품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발해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장보고가 흥덕왕 때 828년 완도에 청해전을 세웠죠. 그 다음에 헌덕왕 때 여기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불만을 품고 822년 난을 일으켰고요. 웅천주에서 국합을 태학감으로 계칭하고 박사 조교를 두는 등 중국화 한화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바꾼 사람은 경덕왕 때이죠. 예. 그래서 경덕왕이 이제 이제 요 다음이 이제 해공왕으로 이어지는데 해공왕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결국 이러한
이런 그 진골 귀족의 반란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화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경덕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1년도 서울시 학예연구사 시험의 그 한국문화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